말라카이 마카이슨. 이 친구의 고향은 드리머딤 계곡이라는 다소 생소한 곳입니다. 소설에서 정확한 위치도 언급이 안 되고 뭐 무슨 카드린, 카락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드리머딤 계곡, 그냥 북쪽이라고 나오고 고립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억양이 일반적인 드워프랑 좀 다른 말을 쓴대요. 햄타로에서는 이 친구의 억양을 전라도 사투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당장 시작해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북쪽이고 좀 고립됐다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라던가 혹은 제주도 사투리 이런 걸 넣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또 알아듣기 어려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괴짜한 느낌을 더하기 위한 어떤 요소인 거지. 생긴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상한 곡을 쓰고 있고 알라카이 말에 따르면은 시력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 보존용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말라카이 마카이슨 그 모델링을 까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약간 외모 이슈가 있는 것 같아. 김재동이라던가 유재석이라던가 뭐 그런 느낌입니다. 쓴 게 좀 낫죠. 말라카이 화났네요. 아가리 혀 약간 외모 이슈가 있어. 그래서 고집을 끼고 다니는 것 같아. 보통 벗은 엔지니어라는 컨셉 자체도 신박한 컨셉이에요. 그지? 보통 엔지니어 하면은 약간 지적인 느낌이 나거든. 근데 보면 탄약이라든가 뭐 군화라든가 뭐 엔지니어라기보다는 좀 람보에 가까운 공격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데, 말라카이가 왕년에 엔지니어 길드에 있었는데 당시에 아주 야심차게 진행했던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언싱커블, 엄청나게 큰 드워프 전함, 드워프 300명이 타고 승무원이 20명이 들어가고 진짜 엄청 단단해갖고 진짜 누구도 침몰을 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언싱커블. 근데 이 언싱커블이 타이타닉도 아니고 첫 출항을 하면서 암초를 만나가지고 침몰했어요. 첫 출항이 보일러가 터졌다는 썰도 있고 아무튼 엄청 크게 폭발이 일어났나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 침몰시킨 거 아니야. 언싱커블이긴 했어. 근데 스스로 가라앉은 거지. 셀프 싱크지. 아무튼 이걸로 타고 있던 수백 명이 죽었어요. 죽고 마카이스만 살아남아서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전, 언디스트럭티블 썬더바지 현둥전함이죠. 보통 비행선 하면 장갑이 없어가지고 삐약하단 말이지. 카오스의 경로라던가 박쥐떼가 막 보면은 알보콥터 같은 거 살살 높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카이스이 생각을 한 거야. 여기에다가 장갑을 올리자. 그래서 언디스트럭터블은 위에다 장갑을 둘렀어요. 장갑을 두른 비행선이야. 규모도 키우고 해갖고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 그래서 언디스트럭터블이야. 근데 역시나 첫 출정에서 가스가 새면서 폭발했어. 정말 누구도 부술 수는 없었어. 언디스트럭터블인데 셀프 디스트럭트는 막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말라카이도 타고 있었습니다. 추락을 해갖고 자기가 둘 다 부러졌대요. 목숨만 겨우 건진 상황이 된 거지. 근데 말라카이는 운이 좋았어.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야. 죽은 드워프 중에는 말라카이 같은 엔지니어들이 많았습니다. 드워프가 장인정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들이라서 엔지니어가 죽었다 하면 엄청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엔지니어 길드에서 말라카이를 쫓아내. 제명을 당해서 산재보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야. 2년 동안 목발 짚고 다니면서 말라카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같이 책임질 사람도 없어. 이게 같이 프로젝트 참여한 사람은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은 거야. 말라카이가 이거를 어떻게 뭐 배상할 수도 없고 이게 마음에 어떤 큰 짐인 거지. 결국 드워프 전통에 따라가지고 머리를 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엔지니어 모습에 슬레이어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사건 때문이었다. 슬레이어가 되면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라카이는 죽지를 못해.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어느 정도 맞아. 그 슬레이어는 싸우다가 죽어야 되는데 약간 명예로운 싸움 하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 슬레이어조차도 사실은 정말 불가능한 전투에 참여해서 자살을 하진 않아요. 말라카이도 마찬가지예요. 말라카이도 전투를 해서 싸우다가 죽어야 되는데 말라카이는 그냥 개죽음을 당하면 안 돼. 왜냐면은 말라카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발명을 한다던가 또 드워프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슬레이어가 됐다고 죽으면은 말라카이 혼자 편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말라카이는 이때부터 더 왕성하게 발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 죽은 엔지니어 동료의 프로젝트를 이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햄타로에서 군주로 나올 만한 친구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영웅 정도로만 예측을 했어. 보통 보드게임에서는 말라카이가 뭐 영웅이라던가 군주가 아닙니다. 말라카이는 고블린 슈어랑 같이 나와요. 말라카이 마카이슨의 고블린 슈어라는 그 유닛이에요. 유닛 구성이 되게 조촐하죠. 고블린 슈어랑 그 다음에 슬레이어, 그 다음에 말라카이, 요게 땡이에요. 이게 그 유닛 세트에 들어가는 인원 전부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라카이 마카이슨이 군주로 나온다고? 어떻게 보면은 보드게임 고증이랑 거리가 좀 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고트레겐 팰리스,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라 그렇죠. 이게 엄청 잘 팔렸어요.
오늘도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 이게 시리즈가 진짜 많습니다. 1999년부터 이제 발간이 되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워해머 판타지가 엔드 타임으로 종료가 될 때까지 무려 17권이 나왔어요. 17권. 너무 양이 많습니다. 케이븐 슬레이어, 트롤 슬레이어, 데몬 슬레이어, 뭔 슬레이어 그냥 엄청 많이 나와. 실제로 다 죽여. 근데 아무튼 인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워해머 판타지 종료하고 에이지 오브 지금하고 넘어가서도 소설이 계속 나와. 인기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소설 자체가 짜임새가 있고 이 워해머 세계를 모험하는 내용에다가 실제 워해머 그 보드게임에 있는 네임들이 같이 나옵니다. 플로그라던가 슬레이어 왕 웅그림이라던가 메인 악역이죠 탄퀼, 또 사일리 캐뮬러랑 크렐도 나오고 햄스터 3에서 나온 발키아도 나오고 다음 벨라코르도 나와요. 햄스터 3 메인 빌런 벨라코르도 소설 마지막 권에 또 나와.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트렉 펠릭스 소설을 통해 가지고 세계관이 조금씩 풍성해지면서 재밌어지는 거죠. 근데 이 풍성해지는 만큼 이 소설에 구멍도 좀 있습니다. 무슨 슬래요 계속 나올 때마다 이 소설 속의 시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과거사가 나중에 나온다든가 뒤죽박죽 좀 섞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설정 구멍이 조금 있어. 근데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보드게임도 뭐 에디션 업데이트 할 때마다 설정이 바뀌어요. 내용이 추가되고 스토리가 막 뒤죽박죽이 되고 막 엎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꼭만 참여야 된 거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뭐 역사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인형놀이 하려고 만든 스토리야. 그 스토리에 산을 붙인 거기 때문에 뒤죽박죽 해도 재밌는 거야, 그지? 고트렉 펠릭스를 키워가지고 벨라코르 뚝배기 까는 거 중요한 거지 뭐 일일이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말라카이 마카이슨이 요 소설에 나옵니다. 팬아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팬아트 뒤쪽에 보면은 탄키 바로 앞이에요. 못 보는 애들도 많이 있죠. 첫 번째가 고트렉, 두 번째 펠릭스, 세 번째 울리카, 네 번째가 막시밀리안, 다섯 번째가 스노리, 그 다음에 말라카이야. 비중이 사실 엄청 많진 않아. 그리고 약간 기술팀 같은 느낌입니다. 무슨 얘기냐? 007, 뭐 Q 너무 옛날이니까 킹스맨 보면은 신기한 아이템 같은 걸 막 주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말라카이. 느슨한 소설의 긴장감과 약간 기믹 같은 걸 추가해주는 감초 역할이 말라카이란 말이지. 말라카이가 나와가지고 메이저 도트 사이트를 저격적으로 다 조주를 한다던가 카오스 워리어 막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에서 말라카이가 이렇게 권총 같은 거 딱 던져줘. 권총으로 팡 쐈는데 카오스 워리어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쏜 얘가 이거 뭐야 몇 개 더 없어? 그러니까 마칼슨이 그거 몇 발 더 나가? 이게 리볼버였던 거야. 햄타로에 리볼버 없어요. 이게 계속 나가는 게 없어. 리피터 이런 거 있는데 리볼버 권총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신기술이 막 튀어나오다 보니까 되게 흥미롭잖아. 말라카이 마칼슨이 조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성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캐릭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라카이 마칼슨이 타고 다니는 이번에 나온 그루군리의 영혼, 얘가 이펙트가 진짜 커요. 고트렉 펠릭스 소설에서는 007에 나오는 본드카라든가 어벤져스 타고 다니는 그 기암 같은 거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다 보니까 비중이 작아도 캐릭터가 각인이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얘가 나오는 탄이 데몬 슬레이어라는 고트렉 펠릭스 소설인데 고트렉엔 펠릭스 3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시리즈가 그렇듯이 3탄 정도 오면은 등장인물 늘어나고 얘기가 확장되고 그런 시점이죠. 요 시점에 말라카이가 나와. 이 소설에 좀 토탈에도 좀 적용이 돼서 왜 그 누른 초빙 교수라고 하는 말라카이가 스타팅이 이따구로 돼서 이렇게 카오스 황무지에 가까이 있는지 이 얘기가 이 데몬 슬레이어 나와요. 앞에 2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은 슬레이어라고 탐퀼이 눌룬에다가 자기 신복 같은 거 풀어가지고 뒷공작을 해서 눌룬 도시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었어. 근데 요 탐퀼의 공작을 정말 막 어처구니 없이 이 고펠 듀오가 막아내거든. 탐퀼의 존재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 건 해결하고 미들란트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고트렉의 옛 친구를 만납니다. 이 친구가 스노리라는 친구예요. 고트렉이 슬레이어 맹세할 때 비슷한 시기에 슬레이어가 됐습니다. 이 친구 약간 대머리여가지고 슬레이어 맹세를 하면은 멀리 스타일을 바꿔야 되잖아요. 주황색으로 해갖고 모이칸 스타일로 하고 대머리 슬레이어도 있긴 있을 거야. 근데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굉장히 터프하게 머리에다가 이 주황색 못을 박습니다. 이 못 때문에 그런지 치매에 걸려가지고 정상적인 사고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막 3인칭으로 얘기해요. 스노리는 배고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얘가 바렉이라고 하는 젊은 드워프랑 같이 옵니다. 고트렉을 찾아와요. 자기 삼촌 보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렉 아시지 않냐? 아주 예전에 한 20년도 전에 고트렉이 슬레이어가 되기 전에요. 이때는 고트렉이 엔지니어였어. 놀랍게도 고트렉이 기능캐였어 왕년에. 어쨌든 근데 그때 스노리랑 다른 드워프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발의 삼촌 보렉 아저씨랑 같이 해갖고 하랍둠이라는 카오스 황무지에 있는 두어프 요새로 하는 그 모험을 했습니다. 햄타로 할 때도 여기 스케이브 살고 있는 위치죠. 근데 여기가 두어프 요새였는데 하우스 침공, 하우스 인베이전 일어났을 때 거의 함락 당해서 사람들이 막 피난 나오고 보렉이라고 하는 그 두어프도 여기서 피난 나왔는데 그게 무려 한 200년 정도 전입니다. 근데 이쪽으로다가 자기 가족 구하러 간다고 원정대 꾸려가지고 간 거였거든. 근데 그 원정이 결국엔 실패를 했고 보렉 아저씨랑 스누리 아저씨랑 보트렉이랑 셋만 딱 살아가지고 돌아와. 엄청 개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보렉이라는 두어프가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20년 동안 또 준비를 해갖고 원정대를 다시 또 꾸리자 해서 예전에 했던 경험자 스몰이랑 고트렉을 끌어들인 거죠. 고트렉이 보렉 아저씨를 만나러 외로운 탑이라는 곳에 가요. 위치상으로는 요 제국하면 있는 우버스라이크 쪽입니다. 한맥 쪽에 보면 요 위에 스케이브는 살고 있어. 앙퀴리가 눌룬 침공하고 잔당들이 점검하고 있던 곳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버스라이크 쪽에 보렉 아저씨가 그 원정대를 준비하는 그런 무리를 꾸려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지. 요 광산에서 막 채굴도 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함퀴리 기습을 해갖고 여기를 비우고 난 다음에 두어프 기술을 좀 훔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잔당이었기 때문에 소규모 캠프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하필 또 여기에 얘네들이 온 거야. 그 탕퀴리 그걸 보고 막 부들부들 떱니다. 아니 쟤네들 왜 여기 또 왔어? 어떻게 왔지? 그래가지고 양동 작전을 하기로 합니다. 탕퀴리 데리고 다니는 레도거가 있어요. 굉장히 개조 많이 한 레도거인데 이 레도거랑 버틀러너 친구들 보내가지고 양동작전을 딱 합니다. 펠릭스랑 고트렉이랑 이제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따만한 그 레도고가 가서 싸우는데 여기서 고트렉 펠릭스가 좀 고전을 하다가 펠릭스가 우연하게도 그 두어프 광산이잖아? 광산에서 광부들이 쓰는 이 폭탄을 먹여버려요. 먹여가지고 레도고가 폭탄을 삼켜는 상태에서 터져버려. 그래가지고 레도고가 죽어버리고 거털러너 같은 경우에는 정착지 두어프들이랑 막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고페리가 이제 광산에서 그 레도고를 잡고 온 거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위에서 폭격이 막 떨어져. 여기서 말라카이 마카이스에 등장해. 그롱리의 영혼을 데리고 온 거죠. 여기 외로운 탑에서 만든 작품이야. 그롱리의 영혼이. 보렉 아저씨가 말라카이 마카이스는 지원해줘갖고 만든 거지. 새로운 원정대를 만들려고 20년 동안. 멋있죠? 엄청 커요. 실제로 엄청 큰내고 일반 썬더바지보다 더 큽니다. 게임 속에서 스크린샷 찍은 건데 조금 더 크게 생겼어. 한번 실수를 겪어서 그런지 좀 안정적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탕퀴리는 그 레도거가 본 리퍼인가 뭐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본 리퍼 1호, 2호, 3호 막 이렇게 붙이거든요. 계속 새로운 돌연변이 레도거를 받아가지고 자기 보디가드로 써. 근데 이번에 본 리퍼 2호가 죽었어. 그 다음에 버틀러너들도 다 죽고 해서 뚝딱 망해버리고 파이 하나만 그 붙여놓고 회장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렉 아저씨가 말라카이 마카이슨을 소개해주면서 비행선 지금 내가 돈 줘가지고 만들었고 이걸 타고 카락둠으로 가자. 다시 한번 가보자. 우리가 지상으로 갈 때는 힘들었어. 근데 비행선으로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하우스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 보호 주문도 걸 거야. 다 계획을 짜는 거야. 엄청 치밀하게. 생존자를 구하면 좋은데 벌써 뭐 200년이나 지났어요. 벌써 200년이나 지나가지고 가망이 없어. 생존자는 생각도 안 하고 거기 두어프 유물이 있으니까 두어프 유물 중에 그 운명의 망치, 룬마스터의 도끼 뭐 이런 걸 찾아오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트렉이랑 보렉이랑 조카 바렉 그 다음에 펠릭스, 마카이슨 다 해갖고 눌름부터 해갖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미덴하임에 잠깐 들려가지고 여기서 울리카 마구도바는 사절단으로 있었어요. 이때는 뱀파이어가 아니야. 그냥 젊은 여성입니다. 귀족 자제기 때문에 사절단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울리카 나부도바랑 이제 안면도 있고 사전에 섭외를 했던 마법사 막시밀리안. 이 막시밀리안 같은 경우에는 울리카랑 다르게 아직 안 나왔죠. 스노리도 나올 수도 있고 막시밀리안도 나올 수 있고 말라카이가 나온 시점에서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덴하임에 있었던 이유가 미덴하임에서 후원을 받는 마법사예요. 아마 미덴하임 DLC 같은 게 추가가 되면은 전설 연구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친구입니다. 막시밀리안. 아무튼 이 친구가 섭외를 받아가지고 비행선에다가 와드 마법을 걸어요. 와드 마법 걸어가지고 대사 지내는 거지. 이렇게 하는 도중에 러브 스토리에 또 들어가. 트렉스가 울리카를 꼬시는데 막시밀리안이 또 울리카를 좋아해. 삼각관계예요 얘네들.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렇게 둘이. 그런 상황에 펠릭스가 난입을 한 거지. 울리카가 또 넘어가고 삼각관계가 되고 키슬레프에 있는 스트라고프라고 햄타로의 종착지가 나와요. 헬핀 옆에 있는 여기가 울리카 아버지가 있는 이반 스트라고프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 요새에다가 스타고프가 울리카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그 탑도 세워가지고 그룬디의 영혼을 정박할 수 있게 해줬어. 그 다음에 여기서 보호 마법도 마무리를 짓고 막시밀리안이랑 그 다음에 울리카가 남게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드워프랑 고펠이랑 같이 해갖고 본격적으로 카오스 항무지 향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카오스 원정이 시작이에요. 그룬디의 영혼 타고 카오스 항무지로 가는 거죠. 마법이 좀 효과가 있어가지고 소모성 피해도 좀 없고, 그래서 가는데 아무래도 악마들을 사는 동네다 보니까 역시나 개고생을 합니다. 카오스의 경로 애들이 막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갑자기 배가 멈춰.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뭐가 지금 붙잡고 있나? 카오스의 에너지가 있나? 해갖고 사다리에 내려가지고 보트렉 펠릭스 내려가서 조사하는데, 거기에 무슨 그 슬라넷이 데모넷들이 막 쳐들어와갖고 데모넷이랑 싸우느라 또 개고생하고 온갖 좀 고생을 좀 합니다. 뭐 영화 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런 곳을 탐험을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도착을 해요. 카오스 항무지 뚫고 딱 둠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카오스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카오스 군대가 색깔별로 있어요. 젠취, 너글, 슬라넷이, 콜은 색깔별로 사면을 다 둘러싸고 있어. 카락 둠을. 엄청 위험한 상황인 거야. 왔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나 했는데, 이 도렉 아저씨가 여기서 피난했잖아요. 살아나왔잖아. 도렉 아저씨가 알고 있는 비밀 통로를 통해가지고 거기로 갑니다. 근데 마카이스는 차 주차시키고, 도렉 아저씨도 늙었어요. 롱비어드급이야. 나이가 700살인가? 그래요. 못 가고 보트렉이랑 펠릭스, 그 다음에 도렉 아저씨 조카 바렉, 이렇게 넷만 딱 갑니다. 펠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트렉한테 목숨을 좀 빚져가지고 자신의 그 운명을 기록해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이걸 기록해주려고 따라다니는 이 친구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고트렉이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은 자기도 죽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지금도 약간 미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가야지. 맹세를 했는데. 스노리 이 친구도 같이 가서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생존자가 있어. 정지 움직이면 쏜다. 카락 하면 둠 어디서 왔냐, 어떻게 왔냐 계속 꼬치꼬치 물어. 고트렉 펠릭스의 무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여기가 200년이 지났어요. 영토가 공격을 당한 지 2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드워프가 살아있는 거야. 아니 드워프 수명이 길긴 합니다. 오랫동안 살거든요.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질문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카락둠의 왕을 아련하게 해주겠다 해서 카락둠의 왕을 만나요. 카락둠의 왕이 얘기를 해줍니다. 오렉 아저씨가 얘기한 그 카오스 침공 당시 200년 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부터 6개월밖에 안 지났대. 밖에서는 200년이 지났는데 여기는 6개월밖에 안 지났던 거야. 그래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존자가 있었던 거야. 인터스텔라 마냥 여기 시간이 굉장히 느해가는 곳입니다. 아까 회수하려고 했던 그 운명의 망치도 왕이 그대로 가져있고, 룬마스터의 도끼, 룬장인의 도끼는 어딨냐? 놀랍게도 그 도끼는 고트렉이 이미 가지고 있었어. 첫 원정 때 고트렉이랑 스노이랑 보렉 아저씨랑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뿔뿔 흩어지게 되고 고트렉이 그 근처에서 도끼를 하나 주웠거든. 걔가 전설 무기였던 거야. 드워프 전사 양손 무기 뽑으면은 걔네들이 양손으로다가 도끼 들고 다니거든. 그 정도 크기의 도끼를 고트렉이 힘이 엄청 세갖고 한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거야. 이게 전설 무기였어. 어쨌든 잘 해결이 됐죠. 도끼도 찾았고 사람도 구했고 이제 빠져나가면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6월 갈방막. 이 친구가 시간만 되면 와갖고 카락둠을 계속 공격을 하고 카락둠을 부시고 카락둠의 왕을 죽여가지고 심장을 먹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진짜 이 잔인한 블러드 포스터가 계속 여기를 괴롭혔어요. 근데 룬장의 도끼가 다시 돌아오면은 카락둠을 위협하는 그 악마가 죽는다는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되게 고무가 돼요. 우리 이제 살았다. 근데 그 타이밍에 콜은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스트맨 데리고 엄청 많이 쳐들어와. 여기 완전 최후의 전투를 하려고 쳐들어와. 왜 6개월 동안은 안 밀렸는데 왜 지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 드워프 그 군단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도 와갖고 카락둠의 병사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200년이 아니고 6개월만 흘렀지만 사실 멸망 직전입니다. 버틸 만큼 버텼어요. 오래 버텼는데 뭐 멸망할 때가 된 거지. 그 상황에서 밀려가지고 왕실까지 뚫리고 혼란한 틈에, 그리고 블러드 서스터가 왕한테 돌진하더니 운명의 망치로 막 저항하는데 그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심장을 먹어버려. 맙소사. 한다면 하는 놈인가 봐. 그래서 스노리가 그걸 보고 방분을 해갖고 이 공격을 하는데 6월 갈방마가 도끼로 이 스노리를 탁 쳐버리면서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스노리가 쓰러지게 되고 고트랙이 막 달려들면서 고트랙 대 블러드서스터 1대1 상황이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펠릭스는 뒤따라온 비스트맨이랑 막 싸웠어요. 그리고 고트랙한테 막 신경을 쓰고 있어. 펠릭스는 고트랙이 어떻게 죽는지 봐야 되거든,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펠릭스의 맹세는 고트랙이랑 뭐 원정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아니야. 고트랙 일대기를 쓰고 고트랙이 죽으면은 내 맹세가 완수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고트랙한테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게임상에서 붙잖아? 잽이 안 돼. 고트랙이 진짜 집니다. 불서가 진짜 엄청 세요. 얘. 괴수 중에서 탑이야. 결국에는 고트랙이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진 고트랙한테 이제 유효탈 딱 날리면은 고트랙의 최후가 되는 상황이야. 위기 상황인 거지. 그때 펠릭스가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처럼 왕이 떨어뜨리는 운명의 망치를 주어요. 그리고 블러드 서스터한테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망치를 블러드 서스터가 맞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뼈 봤어 이러는 동안에 고트랙이 뼈 맞은 유혈 갈망말을 냅다 갈겨가지고 치명타를 입었어. 룸머스터의 도끼가 진짜 전설 도끼여가지고 그 악마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절단의 룬이라는 게 박혀있어요. 그래서 악마가 카오스의 그 영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 치명적인 룬이 박혀있어가지고 불서가 그거 맞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거 보고 이맨들이 사기가 떨어져갖고 빤스러운을 치고 필멸자 입장에서는 지는 싸움이야. 유일하게 어떤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는 게 고트랙이 가지고 있는 룬장인의 그 도끼에 있는 거지. 하우스 황무지에서 달고 다른 룬장인이 만든 전설 무기입니다. 이거 맞으면 겁나 아플 거다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이스트맨도 도망가면서 나머지 애들도 좀 생존을 하는데 많이 죽었어요. 하락 둠의 왕도 죽고 그 다음에 싸우던 병사들도 죽고 대부분 다 죽어가지고 소수의 생존자만 있고. 근데 고트랙이랑 펠릭스랑 아렉이랑 스놀이랑 타지로 들어갔던 4명은 다 생존하고 아까 얘기했던 유물, 운명의 망치, 그 다음 도끼 다 찾아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바렉 아저씨가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여기로 돌아오겠다 그 20년 동안 준비한 그 수건이 해소가 된 거야. 원한 청산 완료. 그리고 그릉리의 영혼을 타고 카오스 황무지를 빠져나오면서 데몬 슬레이어 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말라카이 비행선 타고 드래곤도 잡으러 가. 드래곤 슬레이어 나옵니다. 어쨌든 데몬 슬레이어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라카의 스타팅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 보면은 쪽 아래쪽이 눌른 쪽. 여기서 외로운 탑에서 우리 고트랙 펠릭스가 말라카이 만나고 미덴하임 쪽 올라가서 미덴하임에서 마법 걸고 그 다음에 카오스 황무지에 넘어가서 카악둠으로 가는 거지. 오늘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카악둠으로 가서 여기서 여행을 마무리 짓는 그런 스토리 한번 해보라고. 실제로 진행 루트도 이쪽으로 가. 불멸의 단기 승리 목표가 아스트라고스 카오스 더프 멸망이랑 아카온 멸망인가 그럽니다. 설정을 반영해갖고 고트랙 펠릭스 데리고 시작을 하고 나중에 울리카도 모집할 수 있어요. 울리카가 제국이랑 키슬레프 전용인데 말라카이는 드워프 팩션인데도 울리카 모집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대고생 해가면서 가는 그런 여정을 한번 간접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말라카이의 수건 죽은 엔지니어들의 프로젝트 완료하는 거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하우스 애들도 싹 몰살시키고 그런 거를 햄터러에서는 해볼 수가 있겠다.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말라카이 진영 효과, 말라카이의 모험을 통해서 강력한 병기 및 포병 개조와 고유 전설 전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트랙 펠릭스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캠페인 시작. 고펠 친구니까. 그 다음에 UGB, 포병 및 비행병기 부대, 마이너스, 그 다음 모디fi 등급도 올려주고 이것도 말라카이의 어떤 특징이죠. 엔지니어의 특징. 그 다음 말라카이가 그로디의 정령 비행성 건물을 활용할 수 있대요. 유복 건물처럼 되더라고요. 흡수 탄환 능력, 말라카이의 끔찍한 실험물을 사용하는 타격 위력도 붙어있고 난이도 매우 어려움으로 갈게요. A few moments later. 어디 뽑을까? 오펠 도와주자. 됐다. 죽었다. 루니의 창. 오. 호호호호. 봤어? F 한번 쏴주세요. 자, F 한번 쏴. 아, 얘 진짜. 아니, 공격 수단이 되게 많아.
공격 수단 자체가 많아. 폭도 쏘고 앞에 대포도 2개 있고 폭탄도 떨어뜨리고 공격 수단이 많네.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폭탄을 그 배 양옆에다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는 누구 아이디어일까? 아까 있은 아이디어.